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상호주의 대응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오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마스크 대리 수령이 가능토록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000명을 넘어선 오늘 병원, 요양원, 댄스 교실, 노래방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운동 동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춤 캠페인,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정호 기자 얘기했던 대로 됐어요. 어제 그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대리 수령 관련해서 범위를 넓히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리 수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면서 오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침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고령자 분들 대리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온 그렇습니다. 건 아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해봐야 되고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실시란 말이죠. 그렇죠. 주말 동안 아마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지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니까. 그래서 아동과 고령자는 대리 수령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기 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가 마스크를 사재기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청와대가 지난 1월 마스크 10,000개를 포함한 손소독제 등을 910만 원어치 구매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해당 910만 원을 구매한 건 청와대 관람객 춘추관 식당, 행사장, 회의실, 각 사무실 출입구 등 약 90여 곳에 비치한 체온 측정기 약 550만 원 상당과 손소독제 약 320만 원 상당, 기타 예방 관련 소모품 약 40만 원 상당 등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람 이런 시설들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8일 이후 공식 행사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청와대가 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착용한 이 마스크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돈을 들여서 1월에 마스크를 많이 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청와대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책 결정 기관이잖아요. 최고위 기관인데 좀 마스크를 좀 넉넉히 비축을 해놓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은 자, 많이 샀는데 이거를 비축하지 말고 대구 경북 지역에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마스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마스크가 어디에서 다 팔렸는지 어디 가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알려주는 그런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사러 가셨다가 헛걸음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교육단체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단체에서 마스크 알림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니얼바이닷컴인데 편의점 근처에 가면 내 근처에 이제 편의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어느 편의점에 마스크가 몇 장이 남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자가 서 있는 위치 주변의 편의점에 마스크 재고량을 체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배달 앱 요기요에서 지난달에 이미 편의점 재고 수량하는 이런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근처의 편의점에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자체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마스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뭐냐면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전 현황 또 판매 시작 후 현황을 보여주는 간단한 기능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의 정보를 끌어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1,140만 건 누적 페이지 뷰를 기록했대요. 우와. 저도 이 사이트 링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가니까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용자 확증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IT 업종에 근무하는 개발자 이모 씨와 기획자 김모 씨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리고 서버비도
본인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또 이런 또 온정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닥터 헬기로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이제 환자를 데려오기로 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부탁을 해서 흔쾌히 하기로 했다 했는데, 근데 닥터 헬기가 못 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못 뜨는 건가요? 네, 경기도 닥터 헬기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아주대병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 이 지사와 이국종 교수가 서로 이제 특별 운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를 경기도로 이송하고 또 필요하면 외상 환자도 이송하기로 했는데 아주대 병원 측이 지난 5일 경기도와의 실무협의에서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의료진의 닥터 헬기 탑승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종하시는 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제 원래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헬기 운전에는 또 안 좋겠죠. 고글도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운행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장애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경기도와 아주대병원 간에 또 그동안 쌓였던 이런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화를 냈대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국종 교수를 모욕한다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불발된 게 아니라고 이 지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 혼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불발된 걸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감염 위험이 거부 이유라는데 그렇다면 감염 위험 없는 외곽 의료 지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협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데 가짜뉴스 퍼뜨리며 이 교수님의 순수한 열정과 경기도의 의지를 정치 쇼로 매도하고 상처 주는 저질 정치 잠시 밀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아마 이제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이국종 교수가 사실 감염내과 교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쇼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사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는데 성남 분당재생병원에서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그러니까 어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이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사 측이 코로나19 검사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오보예요? 가짜 뉴스라고 오보라고 경기도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당 재생병원에 다녀온 건 맞지만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하고요. 또 의심 증세를 보인 게 아니라 피로가 쌓여있는 모습이었다. 전혀 그런 증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제 통과가 안 됐던 타다금지법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K뱅크 관련된 법안이 통과 불발되면서 오늘로 본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오늘 이인영 대표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은 이 처리할 법안들이 다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돌발적으로 부결이 되면 이제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일단 타다금지법의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고는 아주 사회적으로나 여러 부처 간에서도 갈등이 많은데 오늘 이 타다 측에서는 오늘 아마도 본회의에선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면서 공을 청와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태호 유찬이법 또 해인이법이 있습니다. 좀 뒤늦지만 오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은 약속을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해놨는데 선거구 획정안이 혹시나 안 넘어오거나 하면 오늘 또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됐어요? 10시 정도에 넘어온다라고 통합당은 보고 있는데 획정위 관계자는 아직 모르겠대요.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재외선거구 명부 작성 시한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차수 변경까지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거구 획정안 넘어온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사실 선거구 획정안이 보통 한 2월에 통과가 됐었어요. 4월에 이제 우리 총선이 있으면은 항상 늦어갖고 됐죠 그때도. 근데 지금 이렇게 3월까지 넘어오는 거는 거의 기록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하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통합당,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칼춤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PK 지역도 굉장히 칼춤이었는데 TK도 오늘 공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방송 직전에 발표가 됐고 사실 통합당 공천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오늘 뭐 오전에는 아마 현역 중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걸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일단 현역 중에서는 정태욱, 곽대훈, 김석기, 백승주, 김재원, 강석호 의원 등 6명이 컷오프 됐습니다. 이제 특히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박 핵심이었고 그렇죠. 또 그런데 또 선출직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망이 엇갈렸었는데 결국 그 지역에는 이미자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사선의 주호영 의원, 수성을이 이제 지역구인데요. 맞아요. 수성갑 바로 옆으로 옮겨서 김부겸 의원과 빅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거기도 나름의 빅매치인데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의 브레인 전략통인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 쪽에서는 더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양당을 다 취재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통합당 출입이라서 며칠 전에도 민주당 굉장히 핵심 지도부에서 저한테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하고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어제 탈락하면서 사실은 조금은 놀랐어요. 이 두 사람은 나름 거물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 전 대표는 잘 안 될 거라고. 그러게 처음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김 전 지사, 그러니까 김태호 전 지사 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소속 벨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건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는 김태호 전 지사는 확실히 할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 탈당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 전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와 통화하면서 낙동강 벨트가 아니라 무소속 벨트가 되게 생겼다라고 농담했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무소속 벨트에 참여할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송 기자는 무소속으로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인데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사항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자기는 무소속 아니면 정계 의제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맞아요. 일단 이번이 야당 선거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좀 뛰쳐나가기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일단 홍 전 대표가 숙고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했으니 이번 주말 내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결국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든다. 이게 나왔습니다. 좀 민망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논의를 한다고 해요.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아마 방향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낙연 비대위원 선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만들겠구나, 참여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할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파견할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파견할지 아니면 어떻게 배분할지 이걸 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창준이에 참여한 열린민주당 여기에 손혜원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창당대회를 연다고 하네요. 정의당 측도 지난번에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뭐 일단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절대 불가 입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는데 심상정 대표도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후보를 아예 내지 않고 연대를 만약에 타진해 온다면 그 부분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같은 날 오는 8일에 전국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입장과 정의당의 입장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여긴 연대고 저쪽은 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일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한 서울타임즈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신천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모금회 측은 신천지가 협의 없이 기부금을 이체했다라고 밝혔고 또 오늘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은 방역협조가 더 절실하다면서 120억 원의 성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신천지의 120억 원 현금 기부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의 박향미 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일단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 피해자 연대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주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말 그대로 이제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네. 돕고 또 나서서 저희와 활동을 같이 하겠다고 한 분들이면 언제든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네. 피해자들은 또 이제 들어왔다가 해결이 되면 또 나가기도 하시고 신천지가 한 가출한 사람들을 추산 2만 명으로 볼 때 사행 가족으로만 해도 10만 명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가출한 사람들만 뭐 이렇게 봤을 때도 뭐 전체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 피해자는 있지 않겠나라고 보신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자, 신천지가 현금으로 120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신천지가 뭐 이런 사태의 책임을 느끼고 네. 기부금을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우리가 들지는 않고요. 네. 애초에 책임감을 느끼고 했으면 그 명단과 뭐 유관 장소 그리고 뭐 우환과의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조직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은 물론이고 가출 이혼 이런 거를 뭐 매뉴얼화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박해오는 어떤 분위기들, 그 다음에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조여오니까 이제 또 뭔가 사회적 분위기를 좀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고 일단 꼼수에 가깝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솔직한 정보 공개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120억 원이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돈이 있나 봐요, 신천지가? 신천지가 밝혀진 재산만, 공적 재산만 5천억이고요. 6천억 정도 되고, 네. 이동하는 자금이 뭐 1조 원 이렇게 추산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오, 그런 돈을 다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헌금들이 일단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36년간 건축 헌금을 내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네 자리 헌금 또 뭐 300만 원씩 내고 있고. 그게 뭐예요? 뭐 건축을 하면 보통 일반 교회들은 가서 당연히 자리에 앉는 게 뭐 당연한데. 네. 여긴 또 네 자리를 또 작년 헌금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리 헌금.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두세 번씩 전에는 이제 후계자라고 됐던 전 내연녀 김남희 씨랑 여행을 다니면서 뭐 흰무리를 모아온다고 교리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흰무리를 모아온다고 영상을 찍어서 DVD를 만들어요. 네. 그것을 뭐 한 장에 10,000원. 돈이 많이 들어갈 때 뭐 2장 세트로 해가지고 2만 원 이렇게 전 신도들에게 이제 사라고 강요를 하고. 이게 20만 명인데. 네. 10,000원씩이면은 얼마예요? 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20억이고. 네네.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 추울 때는 뭐 따뜻한 나라 가고 따뜻할 때는 뜨거울 때는 뭐 추운 나라 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탈퇴자들의 제보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신천지 마크를 넣어서 그 그릇, 접시 이런 것도 팔고. 그 굿즈네요, 굿즈 일종의. 네, 완전 그 티 같은 것도 마크만 들어가면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러운 옷이 돼서 뭐 10,000원짜리 티도 뭐 갑자기 뭐 몇만 원이 되는 거고. 안에서 또 보험도 상품 만들었는데 일반 제품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아서 몇 프로는 위에 또 올려야 하고 교회사 이만희 교주 이름으로 나온 책도 한 10몇 권씩 사야 하고 이 책은 한 권에 한 2만 원씩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전도 못했다고 110만 원씩 내라고 했는데 그때 내부 공지가 11월인데 한 11만 명이 못했다 그랬거든요. 전도를 못했다? 네네. 그러면은 10,000명만 110만 원을 해도 110억이에요. 그럼
11만이 만약에 다 못 냈으면 이게 1,000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되는 거고. 네네. 또 휴대폰이 있어요. 네. 상표 메이커를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대리점을 땄대요. 신천지가. 그래서 되게 좋은 신형 좋아하는 아이들 거기 들어가면 그걸로 바꾸고 또 내부적으로 그걸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양하네요. 굉장히 들어보니까 굿즈도 팔고요. 이만희 얼굴들은 교주 얼굴들은 달력도 팔고. 네. 근데 교주 이름과 그 신천지 마크만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신성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매도 있고 일종의 그리고 보험 강매가 이제 구매를 해야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어차피 쓰는 거라면 신천지에 유익을 줘야 된다. 세상의 기업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다단계스러운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예, 지금 신천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알려진 재산 규모 약 5천억 원 정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신천지가 보유한 재산은 얼마나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정하시나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만으로 해도 벌써 재산이 드러난 재산보다 안 드러난 게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 총회 재산이 아니라 그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이 조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고발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이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지만 다 불기소가 돼서 그렇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때만 되면 무슨 명목으로든 하여튼 한 번 이렇게 갈쿠리도 긁는다 그럴까 신도들의 호수머니를요. 네. 그래서 안 내면은 또 찍히고 낙인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포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비까지 이렇게 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제 제일 이제 사이비 종교로서는 좀 최고수의 지능적인 또는 악랄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산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까? 또 외국에도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건 추측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자 지금 신천지가 어쨌든 공개를 했어요. 시설 명단, 그 신도 명단. 그런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피해자 연대 측에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자기는 15년 전에 나왔는데 네네. 검진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탈퇴를 한 거죠. 15년 전에. 네네네. 신천지 나왔는데 검진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또 주된 제보는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네. 자기는 작년에 재작년에 인문학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 검진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또 자기는 스포츠 모임에 있었는데 검진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이게 뭐냐면 다 신천지가 기본적으로 신천지를 숨기고 접근하는 하나의 코스들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취득된 개인정보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을 드래그해서 제출했다는 거죠. 30만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춰진 명단이 있다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감추고 예전에 이미 신천지를 나온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를 숨기고 인문학 강좌, 스포츠 강좌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을 끌어서 모아갖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그러니까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 지금 신천지라고 오해를 받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명단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희는 사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신천지를 그냥 두면 오대양의 어떤 집단 자살 사건이라든지 그런 세월호의 그런 사건들이 국가적 재난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몰고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거기서도 외쳤거든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20대 때부터 사이비에 빠졌다가 그때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데 빠져서 10년 동안 있다가 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이비 종교를 전전하고 1980년도에 이제 신천지를 창설을 했는데 지금 이 사이비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면은 몸을 망치잖아요.
사이비 의사가 의사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이 종교가 아니에요. 네네. 인생과 가정을 지금 파탄내는데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종교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네. 사기 범죄라는 어떤 그 시각을 좀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꼭 좀 만들어 줍시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제도적인 부분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향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미국 상황, 특히 한인 교포 사회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상황이 일단 궁금한데요. 확진자도 많이 늘었고 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데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실 뭐 확진자가 70여 명, 뭐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는데 불과 3, 4일 만에 확진자가 지금 2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지역도 지금 뭐 동부, 서부, 중부, 남부 가릴 것 없이 한 20개 주 가까이 지금 미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했거든요. 네네. 특히 좀 뭐 저희도 우려하는 것이 지금 워싱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도 확진 환자가 3명이 나와서 긴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뭐 검사한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확진자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일단 있어 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크루즈선에 탑승했었던 사람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워싱턴주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특히 워싱턴주에서 사망자가 거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2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주 첫 사망자가 지난달에 크루즈선에 탑승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크루즈베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왔는데 혹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 안에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느라 지금 계속 격리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사회적 불안이 아주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은 사실 이 코로나19 물론 이제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이제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사회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큽니다. 미국은 그에 반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인데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어다니고 직장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길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마스크를 쓰거나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장에서는 이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람은 뭐 2주 동안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뭐 재택근무를 통해서 자가격리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좀 있고요. 또 뭐 지역사회나 공립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을 강화하면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을 취소하거나 뭐 휴교 조치를 내리는 그런 조치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고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은 마스크 잘 안 쓰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 갖고 뭐 우리처럼 뭐 줄을 서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 또 사재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저도 참 신기한 게 지금 뭐 길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자 중에서 마스크 쓴 사람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약국이나 편의점 뭐 이런 데서 마스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또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좀 여기 있는 교포들이 좀 사서 보내주고 싶은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비상식량 사들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한인마트에서는 뭐 쌀이나 라면이 뭐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산이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2주 분량의 식량과 물, 의약품 준비해라 이렇게 권면을 이미 지난주부터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아마 사재기 현상이 좀 심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긴급 예산 투입을 했죠. 이거 뭐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연방 상원이 어제 83억 달러, 10조 원의 긴급 예산을 일단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펜스 부통령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이 진단 키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확진자를 가려내거나 또 이 확진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부실하다 이런 비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도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각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함께 방역 예방 대책에 나서고 있는데, 워낙 미국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관리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코로나19 이 증상이 있어도 사실 미국이 보건 의료 체계가 그렇게 왜 한국처럼 발달돼 있지가 않아서, 뭐 진단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뭐 정보도 좀 많지 않고, 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이 돈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병원에 가거나 진단받는 거를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선 이 감염 확산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받는데 얼마인가요? 뭐 400불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예, 뭐 400만 원, 400만 원 얘기. 보험이 있으면 그 정도가 되고 보험이 없으면 아마 뭐 그 이상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400만 원 얘기가 나는데 그게 보험이 있을 경우예요? 보험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왜냐면 보험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그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제 보험이 없으면 뭐 그 이상 뭐 이제 비용 추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사회 가장 그 아픈 부분이 사실 건강보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되게 되면은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건강보험 문제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이슈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하고는 아주 가그세였던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 막고 있다 처음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계속 확산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나니까 지금 심기가 좀 불편해졌잖아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발전. 근데 이 뉴욕 증시가 며칠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더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질병통제 예방센터 예산을 대폭 깎았다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케어의 폐지 같은 이런 이제 정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이번 대선에 이제 화두로 좀 떠올랐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료 보건 체계, 의료 보험 등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앞으로 좀 미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쓰겠다. 좀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을 했고, 또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의료 검사도 강화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미국 내 한인 사회들도 좀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뭐 한인사회도 분위기 뒤숭숭하죠. 지금 한국의 가족을 한인 교포들 걱정이 크고요. 한국 뉴스 계속 보면서 이제 한국 가족 안부를 확인하면서 한국 방문 여행 계획했던 교포들의 취소도 좀 잇따르고 있거든요. 또 한인 교포들이 많은 뭐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지금 워싱턴 DC 인근의 메릴랜드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아주 좀 커지고 있고, 시애틀에서는 첫 한인 확진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임이나 식당에서 외식도 자제하는 분위기고, 뭐 주말마다 진행하던 한글 학교나 각종 행사가 좀 취소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 경제도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워낙 또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 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좀 다들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저는 7시에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